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 지역 의대 유치 문제가 동부권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지만 여수 지역 정치권은 그동안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수 갑을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율촌 지역에 대학병원을 건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순천대 의대 유치에 힘을 보태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전남 지역 의대 설립을 위한 공모 방침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지난달 초, 지역의 유력 총선 후보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대 의대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전남 동부권 인구가 100만에 이른다는 점도 순천이 의대 신설에 적합지임을. 반면 여수 지역 당선인들은 선거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침묵을 지켜왔는데 최근 순천대 의대 유치에 협조하기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대학병원을 여수 율촌에 둘 수 있다는 김문수 당선인의 발언이 계기가 됐습니다. 그분들의 힘을 규합하기 위해서 병원을 율촌 정도에 양보를 해줄 거냐, 그것도 한번 판단해야 됩니다. 주철현, 조계원 두 당선인은 전남대 병원 여수 분원 유치를 총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다만 율촌에 순천대 의대 병원을 건립하면 굳이 이 같은 공약을 고집할 필요가 없고 순천대 의대 유치 가능성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순천대와 순천시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여수 대학병원 설립과 순천대 의대 유치가 결합하게 되게 되면은 부대들전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순천으로서도 전략적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남 동부 지역 당선인들은 순천대 의대 유치와 관련한 내용을 논의한 뒤 다음 주 공동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시의회가 전남도의 전남권 의대 추천대학 선정 공모 절차를 중단하고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어제 순천시 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전남도가 전남권 의대 추천대학 선정과 관련해 법적 권한도 없는 상태에서 지역과 대학에 제대로 된 의견 수렴 과정 없이 공모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불공정 의혹만 키우고 있는 두 차례의 전남의과대학 설립 관련 용역 결과를 즉각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어제 결의대회에서 강형구 순천시의회 의대 유치특위위원장은 삭발식을 갖고 전남도가 지역 갈등만 키우는 행위를 중단하고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순천대학교가 의대 설립을 위해 고흥군 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순천대는 의대와 대학병원을 지역에 설립하면 전남 동부권 의료 접근성이 향상되고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영민 군수와 이재학 의장은 의대 설립이 지역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국내 최대 호국축제인 거북선축제에 불법 노점상이 운영돼 시민 피해를 불렀다는 소식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번 사태로 여수시에게 형사고발을 당한 배우자는 알고 보니 2년 전에도 불법 축제로 물의를 빚은 인물이었습니다. 최황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거북선 축제 운영을 사단법인 여수 거북선 축제 보존회에게 맡겼습니다. 축제 운영을 맡기며 시간엔 보조금은 8억 원. 보존회는 빠듯한 예산에 일부 운영권을 이양하는 대가로 사업비를 받아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불법 노점상 배후자로 지목된 김 모 씨는 이 과정을 통해 부대시설 운영권을 따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허가받지 않은 구역까지 불법으로 영업하면서 문제를 키웠습니다. 보존회 측과 김 씨의 계약이 사태의 단초가 된 셈입니다. 김 씨가 체결한 입점 계약서입니다. 보존회는 김 씨에게 5,500만 원을 받고 각종 부대시설의 운영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공개 공모로 진행되지 않았고
계약자를 임의로 지정하는 수의 계약으로 진행됐습니다. 추천한 건 없고 본인이 이제 뭐 하겠다라고 아마 그 전화 문의를 계속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씨는 2년 전 여수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전어축제를 개최해 한 차례 물의를 빚었지만 이번에도 명확한 검증 없이 사업자로 선정된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찾다가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회를 많이 했는데 또 서울 사람한테 주고. 여수시의 관리감독 소홀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시는 보존회 측의 수의 계약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다며 책임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 부분은 축제위원회하고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축제 총괄기관이 여수시인 만큼 보조금 지급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A시업을 계약을 했다. 그러면 그것도 다 내부적으로 보고가 돼야 돼요. 근데 자체자금을 이런 식으로 해서 조달한다는 것은 그 행사의 의미나 시민 참여를 제한시키는. 시의 관리감독 기능은 강화하고 축제 보존회의 권한은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보존에다가 이런 부분을 전체를 다 위탁을 해버리면은 이런 문제가 또 재발할 수 있으니까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면 돼. 불법 노점상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여수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재발 방지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 향후 보조금 지급 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순천시가 새로운 방식을 통해 지역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순회하며 개최했던 기존 시민과의 대화를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한 현장 토론 형식으로 새롭게 바꾼 건데요. 지역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 해령면 신대지구 유청소년 수영장.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을 듣고 해법을 찾기 위해 노광규 순천시장이 지역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순천 상생 토크 자리에서는 신대지구 내 외국인 학교 활용 방안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지역민들의 질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신대지구의 가장 고충인 외국인 학교 부지입니다. 지금 현재 10년째 방치되고 있으며 이런 상태로 계속 방치되면 외관상도 좋지 않으며 쓰레기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노광규 순천시장도 신대 외국인 학교 부지 활용 등 현안에 대해 지역의 여론을 더 경청하고 해법을 찾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전남권 의대 유치와 관련해 시행정의 현재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 시민들 이해관계가 얽힌 일에서 단 일이라도 손해가 있다 그러면 이건 합의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대한민국 헌법과 법이 정한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 더 이상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순천시가 새롭게 도입한 순천 상생 토크는 지역의 정책 현안별, 계층별, 권역별로 분류해 직접 소통하면서 해법을 찾아가는 형식입니다. 특히 우선 정책 수요 대상과 현안 관련인 오피니언 리더 등과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기존 24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일방적으로 순천시의 정책을 전달하고 주민 건의사항을 듣고 답해왔던 고답적인 방식을 탈피해 시민들의 반응도 비교적 긍정적입니다. 궁금했던 점이 바로바로 풀렸었고 그리고 시장님이 이거를 잊고 계신다는 게 아니고 다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행사를 유지해가지고 좀 행정과 주민과 좀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계속해서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순천 상생 토크는 다음 달 말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순천시가 지역민들과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 시도하고 있는 상생 토크. 민선 8기 2년을 앞두고 순천시의 시정을 알리고 생생한 현장 의견 정치와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소통의 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전남도청 개방형제구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청장 공모에 지원자가 1명에 그쳐 전라남도가 재공모에 들어갑니다. 전라남도가 지난달 26일까지 광양경제청장 공개 모집을 마감한 결과 단 1명이 지원하는 데 그쳤으며
함께 공모가 진행된 농업박물관장에는 8명이나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응시율이 극히 저조한 이유를 두고 다양한 추측과 잡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3년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청장은 개방형 직위인 지방관리관 직급으로 현 송상락 청장의 임기는 오는 7월까지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합니다. 광양시가 공장 설립 과정의 복잡한 행정 절차를 민원인들에게 쉽게 설명한 안내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광양시는 계획 입지가 5개 관할 관청으로 분산돼 있는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공장을 설립하려는 기업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최근 이들 기관의 현황 공유와 협의를 거쳐 각 입지별 공장 설립 행정 절차 등을 담은 계획 입지 공장 설립 통합 안내서를 만들었습니다. 광양 지역은 80년대부터 제철소와 항만 개발 등으로 일반 산단과 국가 산단,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등 계획 입지가 개별 조성돼 광양시와 산업단지 공단, 경제자유구역청, 여수해수청, 항만공사 등 5곳으로 관할 관청이 분산돼 있습니다. 그 옛날 먹고 살기 어렵던 시절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해 아직도 한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런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수업이 열렸는데요. 젊은 층 못지않은 배움의 열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화순 동면의 한 마을회관입니다. 마을 주민 10명가량이 책상에 앉았습니다. 모두 귀를 쫑긋 세우고 선생님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1번 받침 시옷이 들어간 글자를 읽고 써봅시다. 한글을 읽고 쓰며 그 뜻을 이해하도록 돕는 문해 수업입니다. 늦가기 학생들은 연필을 손에 쥐고 한 글자씩 꾹꾹 눌렀습니다. 버스 노선을 읽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기도, 식당 메뉴판을 읽지 못해 애를 먹기도 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보이스 같은 것이 이렇게 오거나 해도 몰라고 옆집에 가서 물어보고 창피하게 또 안 물어보고 나도 못 내고 날로 조금씩 서툴지만 그래도 이렇게 늘어나고 재밌고. 동생들 뒷바라지 하느라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다는 김임 할머니. 내년이면 90살인데 수년째 한글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한 실력은 아니지만 배우는 재미에 웃음이 절로 납니다. 2개 틀렸어, 2개. 공부로 간다는 그 기분에 또 한 자라도 더 배우려고 더 좋아요. 올해 화순구는 군민 330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수업을 합니다. 평균 연령이 75세 이상인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 장소를 어르신들이 사신 가까운 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데서 찾아가는. 매주 3번 정도 수업이 이뤄지는데 3년 교육을 마치면 초등학교 졸업장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먹고 살기 바빠서 교육받을 기회가 없어서 늦게 시작한 이유는 각기 다르지만 어르신들은 배움의 기쁨 속에 나이를 뛰어넘는 청춘을 맞이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순천의 밤을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고품격 여행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여수 MBC 뉴스투데이였습니다.